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남자든 여자든 기혼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혼시켜야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사람들 실제로 정말 많아. 이게 또 자기 중심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이혼하고 얘랑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이 가장 이제 사람들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외도입니다. 불륜이라고도 하죠. 자, 외도하는 사람들, 아마 이제 내 사건의 수임자, 아니면 상대편으로도 아마 어쨌든 다 볼 일 많으실 텐데, 요즘은 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혹시나 인상이나 성격상의 어떤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바람 피거나 하시는 분들? 네, 있습니다. 아, 있어요, 실제로? 네, 있어요. 아, 진짜요? 일단 네. 좀 수동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성격적으로. 수동적인 사람이 바람을 핀다고요? 네, 생각보다 오. 유혹에 취약하고 네네. 수동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외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일 것 같은데? 적극적인 사람만 있을 거라고 예전에 일하기 전에는 그렇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수동적이고 네. 상황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나는 모르겠다. 약간 식의.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 나눴듯이 남 탓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도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결혼 생활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난 좀 이래도 돼. 상대방이 원인 제공했고 상대방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네. 이렇게 자기 정신 승리를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인상 같은 거는 좀 수치심이 없고 좀 도덕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렇게 보이는. 네. 좀 이렇게 법정에 나가서 내연남, 내연녀를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 굉장히 부끄러움이 없는 이렇게 법정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얼굴 막 가리고 숙이고 막 이거는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착각이고 네. 정말 너무 당당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요즘에는 이게 결국 불륜이 우리가 연애한 거를 불륜이라 하진 않잖아요. 그냥 서로 뭐 바람핀 거 서로 헤어지면 끝나는 거고, 결혼이니까 이 바람피는 게 큰일인 거잖아요. 유부남과 유부녀가 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유부녀가 필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떤 비율이 많아요, 요즘에? 생각해, 요거는 제가 한 번도 질문 못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남성분들이 제 생각인데 남성분들이 좀 더 미혼 여성과 외도하는 경우가 좀 더 많아요. 유부남이 미혼 여성. 네. 네. 기혼 여성은 기혼 남성과 외도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도 혹시 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연상연하 개념도 없어지고 사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성분들은 좀 더 어린 분들과 외도가 많고 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조금 동갑이거나 좀 더 많거나 이런 분들과 많다 보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럼 혹시 그러면 반대편에 배우자 두고 바람 피우는 사람들 심리랑 이유는 뭘까요? 심리는 바람 피우시는 분들은 다 사실 이것 때문에 바람 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요. 이성인 사람과 내 배우자를 욕하면서 시작됩니다. 내 배우자가 가지지 못한 점을 계속 추구하고 있어요, 나는. 내 배우자가 예를 들면 무뚝뚝하면 다정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내 배우자가 또 너무 막 애정결핍이 좀 심하다. 이런 좀 독립심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이렇게 계속 반대되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어요. 네네.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이성이 나타났을 때 내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내 배우자 이런 게 문제고, 난 이런 게 힘들어. 그러면 이 배우자가 나는 안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안 그래? 이러면서 얘는 왜 그럴까? 이제 이러면서 어쨌든 불륜이 싹 트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직장 상사 욕하면서 되게 끈끈해지잖아요. 맞아. 그거랑 약간 비슷한 심리인 것 같은데 서로의 배우자를 험담하면서 이성 간에 우리는 친구야라고 하면서 시작돼서 외도로 발전되는 경우가 저는 뭐 거의 99%라고 봅니다. 그런 거가 시작이 99%라면 그 험담을 한다고 해서 둘이가 외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화는 누구라도 할 수 있긴 하니까. 이 외도에 시작하는 뭔가 마지막 그 경계에서는 뭘 깨트리면서 외도가 시작되는 걸까요? 둘 중에 한 명 이상이 한 명 또는 두 명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 도덕심 이런 것들이 없어버리면 사실 미혼 때랑 같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누가 먼저 뭐 이제 손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문자로 뭐 오늘 뭐 밥을 먹는데 네 생각이 나. 같이 밥 먹고 싶다. 여기 맛집인데 다음에 오자. 똑같아요. 미혼 분들이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것처럼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한 명이 툭 그걸 하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이 그걸 또 받아주면 이제 바로 시작되는 거고 좀 안 받아주면 시간이 좀 흐르고 시작되는 거고 둘 다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죠. 자, 그럼 혹시나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여자 남자 유형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솔직히 좀 볼장 다 보거든요. 그렇죠. 뭐 이성으로서의 매력이 좀 떨어지고 이제 동지가 되는 느낌이 있죠, 당연히.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볼장 다 보거든요. 서로 뭐 진짜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또 바쁜 현대 사회에 이게 또 개선되기도 하니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뭐 진짜 막 볼장을 다 본 상태에서 좀 이제 밖에 나가서 내가 최고다. 또는 좀 약간 제가 수동적인 사람들이 좀 바람 피는 성향이 많다고 내연남 내연녀가 많다고 했는데 말을 좀 예쁘게 하고 막 좀 세게 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제 좀 내연남 내연녀가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정말 이거는 상상을 못 했는데 유부남, 유부녀들은 집에서 다툼이 많고 좀 이게 이제 동업관계처럼 돌아갈 때가 많거든요. 뭐 아이 키워야 되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돈 벌고 뭐 계산하고 뭐 부모님 모시고 뭐 맨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밖에 나갔을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부드러운 성향인 거예요. 나한테 막 차마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예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최고다 뭐 이렇게 부드러운 얘기만 하다 보면 와르르 약간 이렇게 외도가 시작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뭐 남자나 여자 또 각 성별의 특징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성별의 특징 말하면 제가 항상 욕을 먹지만 욕 먹을 거 각오하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남성분들은 좀 더 성적인? 여성한테 끌린다고요? 네. 그렇죠. 한마디로 더 이쁜 여성한테 끌린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쁘고 몸매가 좋은 여성한테 끌린다. 예를 들면 거기서 더 나아가면 비주얼 뭐 나이가 더 어리거나 뭐 이런 거겠죠? 아무래도 좀 더 그런 것들이 많고 여성분들은 좀 더 정신적으로 나를 좀 더 따뜻하게 다정한 사람 말하는 건가요? 다정하게 케어해주고 힘든 거 없는지 물어봐주고 뭐 소소하게 챙겨주는 사람 이게 남녀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일단 결혼할 때도 보통 외모적인 요소, 나이적인 요소 많이 보잖아요. 근데 뭐 여성분은 남자랑 결혼할 때 보통 이제 경제적인 거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경제적으로는 아니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거랑은 좀 관련이 없나요? 아니 그냥 다정하면 좀 끌리게 되나요? 관련이 있고 관련이 있나요? 네, 관련이 있고 이제 경제적인 것과 이제 다정함이 다 갖춰져 있으면은 굉장히 진짜 작정하고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남자든 여자든 기혼인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냥 작정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혼시켜야겠다.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사람들 실제로 정말 많아요. 진짜 어떤 거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경제력이 있고 다정하기까지 하면 그게 이제 뭐 영원할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저 사람 이혼시켜가지고 저 사람이랑 같이 해피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꾸 저 사람의 배우자는 문제가 없는지 자꾸 콕콕 찌르는 거죠. 그랬을 때 저 사람도 당연히 배우자랑 문제 없는 사람은 없으니 우리 배우자는 이런 게 좀 부족해. 그러면 나는 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면서 어필을 하면서 이제 이어지고 이게 또 자기 중심이 안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이혼하고 얘랑 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고 뭐 남녀 성별을 바꾸면 아까 제가 남성분들은 좀 더 외모적인 거에 많이 끌린다고 했는데 이제 외모적인 자기 이상형이 나타나거나 뭐 좀 더 아무래도 자기 배우자는 집에서 뭐 예쁘게 하고 있고 뭐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집인데. 서로 이성적인 끌림이 서로 없고 이런 상태에서 밖에서 좀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이상형을 만났다 이러면 이제 막 추파를 좀 던지잖아요. 예쁘다 뭐 오늘 뭐 옷이 잘 어울린다거나 그랬을 때 저쪽 여자가 이제 또 그런 도덕심이 없으면 바로 저 사람 이혼시켜야지.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거짓말하지 마 이러거든요.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오지 상대방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좀 좋은 사람들만 보고 있는 건가? 뭐 좋은 거기도 한데 그렇겠죠. 저한테 진짜냐고 맨날 그래요. 거짓말 해요. 근데 정말 작정하고 이혼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예 작정하고. 왜냐면 예를 들면 그 남자가 진짜 자기가 봤을 때 너무 괜찮아 보이고 자기가 어쨌든 그 자리를 비집고 나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
뭐 옳은 건 아니고 당연히 잘못된 거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네, 생각보다 많고 네. 또 실제로 그것들이 친밀한 관계에서 친구나 같이 여행 다니는 뭐 네.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외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덕심 같은 게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내 배우자를 고를 때도. 저는 정말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는 의지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어떤 상황보다는 자기 의지로 내가 이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보고 나쁜 점을 좀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의지. 근데 나쁜 점을 고치려고 하고 싹을 자르려고 하다 보면은 이 나쁜 점이 없는 이성을 찾거든요. 근데 그 이성은 다른 나쁜 점이 없겠습니까? 딱 이거 하나 보완하자고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고 네. 그걸 보완해서 만나잖아요. 우후죽순처럼 10개, 100개의 단점이 따라오는데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외도는 한 번만 한 사람 없고 계속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고의 체계 때문에. 이 외도 일어나는 장소 어디가 많을까요? 이것도 탑 장소. 뭐 원부터 있겠죠. 네. 장소가 네. 추억을 공유하는 동창회가 동창회. 있을 것이고 취향을 공유하는 어떤 취미 모임이 네. 있는 거고 또 고민을 공유하는 직장 이렇게 3개를 꼽고 싶어요. 직장, 동창회, 네. 그리고 사교 모임, 취미 음. 모임 이렇게 3개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이 나누는 것들이 직장 동료와 그러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을 수밖에 네, 없죠. 제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네. 그리고 본인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사실 사람한테 주는 게 굉장히 큰데 그걸 집에서 공유할 수가 없는 잘 경우.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고민을 직장에서 나누다가 이성 간의 외도가 가장 흔하고 그리고 추억을 공유하는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옛날에 그랬었지. 이건 또 배우자랑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전에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추억이니까. 내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러면서 맞아, 이제 맞아. 또 외도가 시작되고 취미는 배우자랑 또 공유가 안 되거든요. 네. 한 사람은 아이를 봐야 한 명이 취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의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 취미를 바깥에서 공유하면서 외도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직장, 취미, 사교 모임, 동창회, 이게 이제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집단인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외도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건전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우리가 살면서 동창회도 가질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을 마주치고, 뭐, 밀접도가 높은 게 이제 직장인 거고, 추억을 공유하면서 동창회에서 그런 이제 뭔가 일어나는 건데, 그럼 직장 생활을 한다 해서, 뭐, 회식을 하거나 하는데, 네. 뭐,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이 거기 남자 몇 명 있어? 여자 몇 명 있어? 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야, 네, 그렇죠. 너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지금 회사 생활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건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정말 그거는 진짜 배우자가 지금 회식을 하는데 누구랑 있고 사진 찍어 보내 이래가지고는 절대 그렇죠. 그거는 사진 찍어 보내라는 거는 너무 그 사람한테도 좀 네. 너무 신뢰를 저버리고 그 찍히는 사람들은 어떤 입장인 거야 도대체? 정말 뭐 찍어서 보내주면 땡큐지만 내가 찍어서 보내라고 일단 맞아요. 요구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배우자여도 뭔데 진짜 자기가 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찍어서 보내라 마라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한번 신뢰가 너무 깨져갖고 뭐 외도가 한번 있었거나 그럼 좀 보내줘야지. 그런 솔직히 자기 잘못이니까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결혼했는데 막 찍어 보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 너무 약간 그건 집착의 영역 아니에요? 집착이고 결국은 거짓말을 하게 돼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지. 얼마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 교육도 똑같잖아요. 너 참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거짓말하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저도 이제 맨날 그런 거 증거를 이렇게 보거든요. 네. 증거를 보면은 사진 찍어 보내라고 배우자가 그런다. 어디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오자. 이제 오히려 너무 그렇게 그렇지. 집착하면 가짜 사진이 그렇게 이제 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해결 방법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상한과 하한 정도.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늦으면 늦는다. 이것도 사실 하다 보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하다 보면 또 회식하다 보면. 사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 안고 재우면 20분, 30분이 진짜 안 가거든요. 근데 밖에서 맥주 마시면서 회식하면 3시간이 지나버려요. 후딱 갔어요 아주. 여기서 괴리가 엄청 이제 심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늦으면 늦는다라고 얘기하면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래도 훨씬 낫고 이제 그 정도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꾸준히
빠지지 않고 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신뢰는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이게 어차피 장기 관계이기 때문에 쌓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고 할 필요도 그럼 이런 거는요. 직장에 있는 이제 동료랑 둘이가 남자 여자야. 근데 둘이서 저녁에 먹고 난 다음에 또 할 얘기가 남아서 마시겠대. 밤 11시쯤에. 요거 허락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 단둘이요? 단둘이, 예를 들면 이제 회식, 뭐 두 가지 케이스 있겠지. 회식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둘이 한 잔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저녁 7시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회식, 이제 술을 같이 먹는 거죠. 허락해줘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데요. 네. 저는 얘기를 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모임의 이유, 그 취지? 예를 들면 이 사람하고 일 얘기를 좀 남아서 해야 된다거나, 네. 뭔가 왜인지. 밤 11시에요? 설득이, 밤 11시에요? 밤 11시에 일 얘기를 한다고? 근데 역지사지가 만약에 돼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이 괜찮은지, 그래서 서로 그게 둘 다 괜찮다라고 하면 모를까? 한쪽만 괜찮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아닐까. 자, 그럼 사교 모임과 취미 모임은요? 요즘 동호회에서 바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옛날 네. 전통적으로는 등산이었고, 요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내 남편 와이프가 테니스 치러 가는데, 배드민턴 치러 가는데, 뭐 등산 너 바람 피러 가는 거지. 뭐 이것도 이상하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정말 많아요. 또 그런 것 때문에 막 힘들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골프 치러 가면 바람 피러 가는 거지. 뭐 회식 있어 그럼 바람 피러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취미 모임도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개인의 네. 삶인데 또. 저 사람 인생도 있고 내 인생도 있고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합의점을 찾아야 되죠. 이제 상황과 한을 또 정해야 되는데 이제 최저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저쪽에서 나는 3번은 해야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럼 2번으로 합의를 봐야죠. 다 모든 것이 그냥 합의인 것 같아요. 그 동창회에서는 실제로 진짜 많이 일어나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사람이랑 외도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들 많이 하고 뭐 통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동창회가 아무래도 이제 옛날 추억을 많이 알게 해주고 또 우리가 막 배우자하고는 좀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동창회는 어쩌다 한번 만난 사람이니까 그쵸. 아 그때 너 이런 게 재밌었어라고 좋은 얘기만 좋았던 하죠. 얘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왜 얘는 이렇게 잠깐 만난 동창도 내 이런 장점을 아는데 왜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내 배우자는 이걸 알아주지 못해 하면서 갑자기 화살이 돌아가는 거죠. 미워지는 거죠. 그럼 혹시나 바람 외도 많이 피우는 직업이나 불륜이 많은 직업 같은 것도 좀 있나요? 네, 사실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 통계를 내면 직업을 당연히 뽑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직업 자체를 딱 얘기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 직업의 특성을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당연히 근무 시간이 길고 좀 폐쇄적이고 노출이 적은 그러니까 외부로 이렇게 막 다니기보다는 그 안에서 이제 예를 들면 숙식을 해야 한다거나 뭐 교대 근무라던가 좀 계속 붙어 있는 시간이 많으면 사람이 좀 선을 넘기가 쉽더라고요. 우리가 저녁에 퇴근을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 것과 밤낮을 모르고 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서로의 어떤 그 선을 넘기가 쉽고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아무래도 서로가 많이 붙어 있으면 좋아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혹시 인가요? 네. 아, 또 그렇고 이제 교대 근무하는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뭐 숙직이 있는 직업도 굉장히 많고요. 친근하거든요. 내 관계가 퇴근을 해도 이렇게 모임이 많더라고요. 분들은 정말 많이 보고 사회도 사실은 뭐 많고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야근을 좀 많이 하거든요. 숙식과 교대 말고 다른 것도 뭐 있나요?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접촉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들. 네, 맞습니다. 이것도 삐처리 해주시고 라든지 이제 뭐 운동 같은 거를 배우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신체 접촉이 있고 뭐 라든지 네, 이거는 정말 많으신 것 같고요. 이것도 맞아.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외도가 많고. 왜냐하면 저도 생각하는 게 어쨌든 외도라는 거는 그 진짜 미친 사람들 빼고는 이 다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벽을 넘기 쉽지는 않단 말이죠. 쉽게 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렵게 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그 벽을 무너뜨릴 만한 아주 작은 점들이 그런 신체적 아주 자연스럽게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거나 뭐가 있으면 그런 게 조금 쉽게 조금 다른 것보다는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내면적인 대화를 많이 하는 일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모임이라든지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좀 네. 예술이라든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네. 가치에 대해서 논할 때 서로 또 공감대가 잘 형성되는. 네. 방금 말한 직업들 다 삐처리 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유추해서 생각해 다 보시기 유추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다 들어보면 장수랑 직업 다 들어보면 어디 하나 안전할 데가 없네요. 다 비슷하고 사실 직업 네. 자체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저는 제 아는 지인이 이제 해준 말이 되게 인상 깊은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제 삶에 되게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 내 모토로 삼아야겠다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남자인데 이제 어떤 이쁜 여자가 있으면 이제 남자끼리 술 먹다 보면 그런 얘기 여러 종류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그럼 너는 어떤 나이가 와이프가 있는데 애가 있고 한데 너무나도 이쁜 여성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뭐 그 친구 했는 말이 형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러지 않는 이유는 그게 지금의 내 아이와의 이 행복을 깨트릴 그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다라는 말이 좀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현실적이에요. 누군가랑 뭔가를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잖아요. 그 마음 드는 거 인정하지만 자기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의지로 그런 유혹에 안 빠지고 내 행복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은 걸리거든요, 솔직히. 결국은 걸리고, 결국은 이걸 버릴 수 있냐, 바꿀 만한 가치가 있냐.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때 가면 사실은 이게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 혹시나 그럼 바람 피우는 남편 아내의 사전 징조 같은 거 있나요? 뭔가 어떤 징조가 느껴졌을 때 이제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은 징조 네.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완전 정말 외모 가꾸는 거. 외모. 이건 진짜 100명이면 100명 공통인데 남자 여자 불문하고 네. 외모를 가꾸는데 그렇게 그 향기 제품을 사거든요. 향기, 향수. 데오드란트, 뭐 향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 냄새를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뭐 진짜 구강청결제. 근데 그렇게 구강이랑 겨드랑이까지 관리한다는 거는 뻔하잖아요. 그냥 향수 정도가 아니라 네. 굉장히 깊게 이제 자기 냄새를 없애려고 하는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외도 배우자들이 찾아오면 남편이 갑자기 샴푸를 바꿨다. 샴푸를 결혼 생활 10년 동안 샴푸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항상 샴푸를 샀는데 갑자기 샴푸를 사왔다. 여름인데 갑자기 그 냄새 억제제를 사왔다. 뭐 이런 사람들 구강청결제 속옷이라든가. 네, 속옷도 굉장히 많이 사고 그리고 갑자기 뭐 헤어스타일을 너무 자주 바꾼다거나 뭐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뭐 파마했다가 뭐 폈다가 막 옷을 계속 사고 진짜 네. 다 외모적인 걸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 아내 둘 다 외모적인 건가요? 네, 가장 큰 거는 각자 성별로 좀 다른 건 있나요? 성별로 다른 거. 아니면 또 외모 외에 다른 공통된 또 외모 외에. 네,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휴대폰이 갑자기 2대를 쓴다거나.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실은 철통 경비하는 게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인데 네. 휴대폰을 갑자기 화장실에도 가지고 가고 왜 샤워하는데 물에 닿는 데까지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의심해 봐야 되지만 요새는 이것 가지고도 또 알기가 어려운 게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 2개, 3개 많이 써서 차에다 두거든요. 하나는 사무실에다 두고. 예전에는 휴대폰을 그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제 외도다 이랬었는데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3개씩, 4개씩. 왜냐면 외도도 보면은 한 명하고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 3명, 4명하고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연녀에게도 다른 내연녀를 걸려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개, 4개씩 있더라고요. 거의. 그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는 거지? 정말 부지런합니다. 외모와 휴대폰. 아무래도 평상시와 달라진 습관들에서부터 그런 게 시작되는 거겠죠?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눈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긴 해요. 이 촉이 무시무시한 게 배우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를 들면은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근데 뭐 막 말도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너무 막 좋은 사이가 너무 좋은 막 커플을 본다 그랬을 때 뭐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딨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배우자가 눈빛이 갑자기 허공을 향하면서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아요. 뭔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보기 시작했고 뭐 블랙박스를 봤다 이런 사람들 많죠. 자, 그런 증거 조사는 좀 이따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근데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바람 피우신 분들이 내 배우자가 애정 표현도 없고 스킨십도 없어서 네.
바람이 났다고 말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있을 수 있는데 내 배우자가 뭐 1년 동안 뭐 2년 동안 잠자리도 안 해주고 뭐 하니까 그럼 나는 뭐 혼자 그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바람 폈다. 너도 잘못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케이스도 간혹 있잖아요. 요거는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외도랑 폭행보다 큰 잘못이 없으니까 그 전에 해결을 보는 게 맞죠. 만약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바람을 펴서 이 관계를 정리시킬 것 같으면 그 전에 마무리를 짓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은 성관계 할 생각이 없다. 그럼 나는 잦은 성관계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거 합의점을 찾으려고 내가 대화도 하고 만약에 뭐 상대방이 병원을 가야 되는 상황이면 병원도 가고 이런 것도 다 어떤 배우자로서의 의무인데 이거를 안 해놓고서 그냥 방치해놓고 어떻게 될 대로 해놓고 상대방이 저랬으니까 난 이래도 돼. 라면서 나중에는 100% 상대방 잘못이다라고 하기에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완전 상호작용이거든요. 그 상호작용에서 본인 잘못도 있고 저는 정말로 이런 사람들 많긴 한데 그냥 내가 이혼을 해야 되면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혼을 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계속 끌고 가요. 그리고 바람을 합리화해버리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울타리가. 그러면 이혼을 하고 딴 사람을 뭘 하든가. 그렇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나는 이 결혼 생활 못 하겠다라고 그것도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요즘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쉽게 그냥 성별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너무나도 뭘 하고 싶어요. 요즘엔 제가 듣기로 땡스 리스트 부부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참다가 말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힘들다. 너가 안 해주면 내가 너랑 이혼을 하거나 다른 사람 뭘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혼도 하기 싫대. 근데 이혼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줘. 그래서 이 사람도 해서 바람 폈어.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되죠? 좀 너무 애매한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에서 그 성관계 또 안 해주고 전혀 안 하고 근데 이혼도 또 안 해줘. 이혼도 안 해주고 외도를 그런 사람 정말 많죠. 근데 성관계가 없었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이혼 사유에 해당은 될 수 있는데 결국 입증이 안 되니까 그렇거든요. 이게 입증만 된다라면 이혼을 저쪽에서 뭐 극구 원하지 않아도 소송을 통해서 이혼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입증을 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잠자리에서 뭐 녹취 누르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혼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 상담을 하고 이혼을 준비를 해서 이혼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사법기관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혼하고 싶다. 그럼 준비를 하셔야죠. 근데 법적으로 잠자리를 안 해주는 내 배우자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진짜로? 왜? 그것이 오랜 동안의 고민이었고 해결이 되지 않았고 저쪽에서 어떤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 거절만 해왔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면 당연히 그건 이혼 사유가 되죠. 그게 만약에 입증이 안 되면 이제 외도를 저지른 사람은 이혼을 못하는 게 우리나라 법이죠. 그러면 이제 바람핀 배우자랑 아까 말씀하신 게 5번, 뭐 10번 바람펴도 계속 살아간다는 분도 있다고 했잖아요. 바람핀 배우자랑 살아도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람은 보통은 한번 핀 놈은 계속 피는 거야.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라는 케이스도 있고 하잖아요. 외도를 했으면 무조건 헤어지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두 가지 갈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뭐 한 번 핀 사람은 계속 피는 사람. 물론 이게 좀 더 확률적으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외도를 용서해라. 이건 정말 절대 아니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한테 오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한 번 바람을 폈는데 남편이 이걸 용서 안 하면 아이들한테 나쁜 엄마가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이 감당할 수 없으면 당연히 헤어지는 게 맞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는데 난 이거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근데 주변에서 너는 바보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 사냐? 너는 너무 자존감이 낮다. 너 그거 애들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혼을 하는 게 맞겠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양쪽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뭐 외도하면 용서해라 안 해라 보다는 정말 그거는 사실 배우자만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갑자기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내가 정말 뭐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사별을 하거나 어떤 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굉장히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앞으로는 다시 이러지 않겠다고 하면 배우자들이 거기서 고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용서를 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거든요. 이러면. 그러면은 용서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남들이 야, 외도한 사람들은 10번, 네. 100번에 그러니까 그런 말 절대 믿지 마 라는 말에 흔들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들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배우자에 대한 그만큼 신뢰가 쌓인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했어도 물론 너무 나쁜 짓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가치관이지만 그 개인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외도했어도 다시 안 그러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요.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거는 바람을 핀 사람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얼만큼 표명하느냐가 중요한 거겠네. 네, 제일 중요하고 바람을 피면 신뢰가 바닥이 아니라 마이너스거든요. 무슨 말을 해도 못 믿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전에 했던 말들 다 못 믿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는 사람은 네. 외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네. 용서받고 싶은 사람. 근데 보통 그 노력을 상대방이 해요. 아, 잊어야지. 그래, 배우자가 잘못했어도 자녀가 있으니까 내가 네. 이거 한번 덮어야지. 근데 그 사람은 썩어 들어가고 골마 들어가요. 그렇죠. 다 정신과에 오는 사람들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용서받고 싶다. 내가 잘못했다. 그럼 그 신뢰를 다시 쌓고 용서를 비는 것부터 본인이 하면 무조건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 관계에. 그렇게 해서 다시 잘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근데 간통죄가 이거랑 좀 관련된 거였는데 좀 폐지가 됐잖아요. 네. 왜 폐지가 됐고 그리고 간통죄 폐지된 상황에서 외도 이런 거 관련돼서 처벌은 가능한 거예요? 폐지가 된 이유는 이거를 법으로 다룰 문제냐, 네. 도덕으로 다룰 문제냐, 사회에서 간섭할 문제냐,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냐. 네. 이 경계에서 서로 이제 학설들이 많이 나뉘다가 네. 이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이걸 사회적으로 간섭하기보다는 개인의 네. 문제로 두는 것이 낫다. 도덕에서 규율할 문제지 법이 규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형법이 규율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네. 여전히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민사상 불법 행위인 거는 여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형법상의 어떤 처벌의 의미는 아니지만 네.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문제는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간통죄 폐지됐으니까 처벌 안 돼. 허용의 의미로 생각을 해버려요. 특히 60대, 70대 아버님들, 이제 어르신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거 폐지됐으니까 이거 죄 아닌데 우리 와이프는 모르는 것 같다. 나 바람 폈는데 나보고 막 잘못했다 그런다. 이런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형법상이 아니고 이제 민법상이라는 의미는 이걸 잘못하면 금전적인 피해나 이런 거 벌금을 내거나 뭐 합의금 내지만 교도소를 가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의미가 네. 맞나요? 형법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친 범죄자니 이 사람을 그러니까. 가두거나 그렇죠, 뭐 그렇죠. 형법으로 처벌하는 거지만 민법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행위를 한 사람이 가해행위를 받은 사람한테 돈으로 이것을 보상해라. 이게 이제 민사적으로 다루는 것들이에요.